이 호남 반도체 정말 우리 패널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삼성하고 SK 회장의 발표를 잘 들어봤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일단 26일인데 26년부터인데 네. 40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네. 공시? 그동안 어느 정부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길게 기한도 잡아놨고 네. 그래서 언제부터 어디서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근데 강훈식 확실하지도 않아요. 비서실장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보통 반도체 부지 선정하는데 5년에서 네. 7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5년에서 7년이면 이번 임기 내에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선정도 못하고 이번 이 정부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그냥 잡는다? 이거를 국민들이 과연 네. 인정을 할까?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엔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프라 깔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용지, 용수 그리고 그게 또 초순수가 필요한 건데 네. 그 물을 갖다가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정화를 할 거냐. 네. 이 지역에 있는 7개 댐을 뭐 이용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뭄일 때 어떻게 해요? 생활용수 그리고 산업용수, 농업용수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지금 대책도 없으면서 일단 그냥 광주 지역에 하겠다. 전남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이야 뭐 지역에서 들썩들썩 하겠지만 네. 과연 얼마나 이 붐이 일까? 이 거품 언제 꺼질까 생각하면 생각보다 저는 빨리 꺼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난키나 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새로운 정보가 또 이제 들어오면은 네. 이제 진짜 여부,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당장은 그래? 광주 전남이야? 그러면은 부동산을 가봐요. 그 근처에 이렇게 땅이 있거나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뭐야 땅값 안 오르잖아. 집값 안 오르잖아. 네. 뭐 언제 된다는 거야? 나한테 체감되는 어떤 효과가 없으면 또한 또 거품이 빨리 꺼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붐이 일까? 전당대회 용으로 잘 좋은 카드가 될까? 거기에 좀 의심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호남 지역, 광주 지역이 호남 지역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좀 계속된 비판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비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물, 전력,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삼성에서도 얘기한 것도 계획 안에 광주가 있다. 후보지. 네, 후보지다. 그다음에 SK에서도 얘기한 건 다 서남권. 용인까지 다 해보고 네. 그때 당시에 조건이 부합하면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제 호남으로 하겠다라는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게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공장 2019년에 공사가 시작했는데 네. 2027년에 가동되거든요. 네. 거기도 되게 빨리 행정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걸 이번에 당겼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당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게 우선 첫 아직 번째가 가동 안 되고 있죠. 가동도 안 되고 있죠. 용인 안 되고 전력도 있고요. 아직 부족한데. 호남도 마찬가지고 네. 호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전기를 더 만들려면 원전이 더 필요한 게 현실적인 거예요.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실제 가동률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1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0.3 정도밖에 못 해요.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는 특수성 뭐 태양이 장마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열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나가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력도 물그릇을 넓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그릇 넓히는 거 원조가 어딥니까? 저 4대강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목 등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호남 쪽 정치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영산강에 있는 보호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수관로 설치해서 댐에 있는 물을 일정 지역까지 땡겨오겠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4대강 때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러면 4대강을 반대했던 논리에 대해서 네. 본인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아까 원자력 발전소도 추가로 더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네. 호남 0건 나왔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지역 내 정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설득 작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민주당이 하도 이제 반 탈원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할 거다. 정부가 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잘 할 겁니다. 청와대 신설기획관실 만들어서 끝까지 할 겁니다. 이 말은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알지라는 말밖에 안 들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억지 써놓고는 글쎄요. 이거를 청사진만 그린다고 해서 청사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대명박이네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신 거였던 것인지. 이제 호남의 네,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념적 정치는 끝났고 네. 과거에 뭐 조선이든 중화학이든 그때 미뤄졌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네. 그 공이 여전히 보수 진영과 많은 국민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민주당의 정치를 보면 이념적 정치만 했지 또 관념적 정치만 했지 뭔가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정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게 맹주가 되겠다. 호남의 맹주이면서도 민주당의 정치를 재개발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죠. 잘 나열해 주셨고 웃긴 건 삼성과 하이닉스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회사잖아요. 네. 주식회사. 그럼 주주들의 기업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거면 먼저 기업 공시가 나가는 게 맞아요. 순서인데 네. 국민보고회가 2시인데 삼성전자가 4시 반, 네. 하이닉스가 5시 10분인가요? 기업 기업 공시가 후발적으로 네. 나온 거고 네. 그 공시에도 시장 상황과 네.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언론적인 얘기만 나와. 근데 지금 강원식 비서실장은 임기 내에 전부 다 완공하겠다. 어떻게? 이 구마모토현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미 원전 4기수가 있고요. 네. 그쵸. 지하수가 풍부하고 네. 일본의 전체 전력을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당대회용이겠죠. 전당대회용이고 그냥 메시지용인 것 같고. 아니 국구 아니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광주 호남 지역도 방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영호남 차별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 선 얘기 넘었지. 하더라고요. 선 넘었지. 아니 저도 제가 광주 사람이니까 아니 저도 생기면 좋겠어 솔직히 왜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 이걸 비판하면 왜 호남에 대해서 아니, 차별하는 그 얘기가 아닌데 꼭 그렇게 당장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는 건 맞아요. 의도적인 건데. 깔아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강원도도 화력 발전소 있고 화천댐이 있고 충분히 용수와 전력도 가능한데 왜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버리느냐. 맞아요. 왜 당신들이 호남이라는 결정을 해놓고 기업들한테 따라오라고 강압하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민찬 대변인이 우리 패널로 나왔는데 강원도 김진태 캠프에 계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 그 선거 때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상호 지금 이제 지사죠. 우상호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더라는 못하지.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작년 말부터 이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호남으로 이 반도체가 갈 거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최태원 회장이 이미 한 달 전에 국회 와서 네. 전력이 있다고 광주 전남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 28일 네. 그러니까 어저께 그 국민보고에서 제가 원래 인상 비평 안 하는데 네. 두 사람이 시종일관 네. 억지 춘향처럼 아, 아주 또 표정 신들어하더라고요. 네. 표정이 안 신들어하고 좋았어. 매우 두루뭉술한 말만 하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은 빠져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연속성도 없는 거고. 그런데 막 정말 전 세계에 뿌려놓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서남권에다가 80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예요. 아이고 이상한 말이죠. 뭐 대통령은 또 국민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송까지 해주셨는데 그게 제일 부담스럽다니까요. 대통령이 이거잖아요. 돈 반드시 내놔라.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라니까요. 돈 반드시 내놔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쵸. 그게 엄청 압박이고 무서우니까. 압력이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90도 인사. 무조건 반도체 팸이다. 이거는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심지어 큰절 하려는 거 말렸대요. 그래. 야 큰절 맞아서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1200조 나올 뻔했어. 하여튼 뭐 지금 원전 문제도 있고요. 이게 참 해결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통령 탄핵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조를 해야 된다. 이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거 근데 지금 당장 뭐 이걸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제 보니까 네. 이렇게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탄핵 청원. 탄핵 네. 청원. 어제 보니까 25만 명이 하루 만에 넘어가고 있긴 했는데 그때 문재인 아니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42만 명인가요? 그때 그걸 뭐 넘어야 있었었죠? 되는군요. 그걸 넘어야죠. 그걸 넘어야 뉴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지금은 20몇만 명 가지고 뉴스가 안 돼요. 그 숫자를 넘어야지 뉴스가 된다. 개미들이여. 일어나라. 코스피 지금 안 좋다 지금. 삼전 딕스. 아 지금 올 연기금 투입 때문에 아마 일부 좀 빠졌을 거예요.
빠져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때다. 청원하기 좋은 날. 줍줍을 하시던지 거기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청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 보니까 그 청원을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 어제 시작했을걸요? 그래서 네, 어제 하루 그래서 만에 25만 원 제가 방송을 봤는데. 봤는데 네. 저 다른 얘기인데 방송 인사하자마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가요. 바로 이렇게 시작해. 난 그런 방송 처음 봤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빌더선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가요. 정말 나쁜 사람. 개인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아 서정욱 그러니까 이게 시동도 안 걸고 바로 악셀 밟는구나.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장난 아니죠.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흑인 아. 여의도보다 조금 덜 재밌는데 아. 가끔 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좀 지나친 주장도 하시는데 뭐 감안하고 다 들어보면 근데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하셔가지고 알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재밌는 분이세요. 좋은 네. 분이십니다.